나는 연애할 때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편이다. 몰라. 나는 스킨십 좋아하는 편이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진짜 나랑 잘 맞는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20, 30대 남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좋은 이성 친구, 좋은 배우자감이죠. 좋은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남자는 여자를 찾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남자들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여자들도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과 뭐 결혼을 해야겠다, 또는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처음에는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아니면 내 이상형, 상상 속의 인물,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이성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백마탄 왕자님을 찾기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TV에서 보던 연예인들, 이런 게 기준이 맞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여자, 그런 남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남자도 눈을 낮춰야 되고 여자도 눈을 낮춰야 돼요. 왜냐면 내가 처음이잖아. 내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성이 없다면 일단 아무나 만나라. 근데 너무 기대치를 갖고 만나지 말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죠. 그래서 만나고 그러면서 나도 발전하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내가 말하는 것도 고쳐지고 이성에 대한 생각도 고쳐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랑 뭐 싸우거나 해가지고 헤어졌어. 그럼 그 다음 만날 때는 지금 만났던 이성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백마탄 왕자님만 기다릴 거야, 나는 뭐 백마탄 공주님만 기다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시간만 보냈어. 그럼 어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죠. 남자라면 뭐 경제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 거라든지, 마찬가지로 여자도 미모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건데 그거에 맞게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연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나이만 먹고 계속 신입인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고 모르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연애를 못하면 나중에는 연애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는 퐁퐁남이 되고 여자는 쓰레기 컬렉터가 되고 이러는 건데, 너무 기대를 높이지 마세요. 사실 여자분들이 첫 연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딱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내 수준이 이 남자로 결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도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어. 4년제 졸업했어. 집에서 기대도 하고 부푼 꿈을 안고 딱 취업을 했는데 편의점에 들어가서 최저시급 받고 바코드 찍고 있어. 그래서 취업해서 일을 하면 마치 그 편의점이 내 평생 직장인 것처럼 내가 편의점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아르바이트야 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게 내 평생 직장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것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남자를 선택할 때 남자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나랑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등급이, 내 수준이 정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남자를 보고 평가를 한다. 남자로 치면 내가 만나는 여자, 또는 내가 타는 차, 내 직장을 보고 나를 평가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첫 직장을 잘 들어가야 된다, 첫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을 놓치고 결국 처음에 만날 수 있던 사람보다 더 수준이 낮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든 뭐 주유소든 뭐든 그냥 가서 일단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업무 능력도, 서비스 정신도 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최종 기업에 들어가고 최종 남자를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바라고만 있는다? 그러면 남자들도 알아요. 아, 이 여자는 그냥 바라고만 있는 여자구나. 그럼 매력이 없게 느껴지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은 안 좋게 보이지 않아요. 좋게 보여요. 여자 입장에서는 같은 여자가 막 열심히 하면 위기의식도 느끼고, 아,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한테 잘 보이면 되고, 본인이 연애, 결혼 잘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 나를 뒤에서 욕했던 여자들도 부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막 어떤 애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그럼 어때? 긴장되죠. 내가 1등이었는데 쟤가 1등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 마찬가지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막 남자랑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괜히 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쟤 때문에 내가 피해볼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경쟁의식이 생기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세요. 그 뒤에 소문이 안 좋다. 그럼 그때 가서 신경 쓰면 돼요. 일단은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내 인생 최대 목표로 잡으세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직장, 내 일에 대해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겠다. 이 두 개를 최대 업적으로, 최대 목표로 잡으세요. 그것만 하면 됐지 뭐. 맞잖아요. 그거 하면 이제 그게 돈 버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의 시선, 편견, 평가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좋은 남자, 좋은 직장, 좋은 여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분별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지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MBTI도 알게 되고. 근데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 직장 한 번도 안 다녀봤어. 그러면 MBTI를 했을 때 나는 직장에서 모습이 활발하다. 그럼 몰라.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애할 때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편이다. 몰라. 나는 스킨십 좋아하는 편이다.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진짜 나랑 잘 맞는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만나봐야 돼. 좀 그 사람이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만나서 내 성향도 알고 상대방 성향도 알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게 군대 가기 전인 남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군대 갈 때 헤어져. 군대를 핑계로. 그냥 헤어지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한 20살 만나, 21살 만나.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때 대신 군대 가기 전에는 헤어져 줘야 돼요. 군대 갔을 때 일병 말 상병 초 이때 헤어지지 말고 미리 헤어져. 아, 나 못 기다리겠다. 너무 너 보고 싶을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멘트는 써줘야죠. 그래서 나오면 연락해라. 이 정도. 또 확답은 주지 말고 나오면 다시 사귀자.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헤어져. 그리고 그래 나오면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도 좋았잖아.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군대 보내. 그 다음에 또 뭐 약간 연하 만나도 돼. 뭐 20살, 21살 또 만나. 또 군대 보내. 한 2명 헤어져. 그러면 사실 그 남자들도 여자 하나도 못 만나고 군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자친구라도 사귀어보고 군대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당연히 보고 싶고 그립고 원망되지. 근데 그것도 순간이야. 그냥 그렇게 만나세요. 솔직히 남자들 그냥 군대 갈래?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보고 군대 갈래? 맞잖아. 남자들도 무조건 만나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야 좀 군대 가서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지. 후회해. 군대 가서 아 여자라도 한번 만나볼 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보고 헤어지고 그럼 이제 남자에 대한 기억도 좀 있고 어떤 남자를 봐야 되는지 좋은 남자 안 좋은 남자 구별도 가고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한 25 됐어 여자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할 상대를 좀 찾아야죠. 이제 군대 갔다 온 애로 25살부터 그러니까 여자가 25살이면 뭐 남자가 26, 7 이제 취업해서 돈 벌 때잖아. 그럼 대충 남자가 어느 정도인지 능력도 알고 사회적으로 그런 것도 알고 이 남자도 연애 경험도 좀 있고 너무 모쏠이랑 결혼하면 좀 그래요. 얘도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연애는 해본 사람끼리 해보는 게 좀 더 낫죠.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좀 일찍 하세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한때 결혼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좀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리다 그러면은 빨리 좀 결혼 상대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막상 결혼은 늦게 하더라도 일단 어릴 때부터 결혼 준비를 해. 결혼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그러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고 실패하면 밀리는 거고 빨리 하게 되면 빨리 하는 거고 이래야 돼요. 내가 진짜 1, 2년 더 놀겠다고 진짜 엄청난 손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나이도 엄청나게 손해고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27부터는 26부터도 결혼해도 돼. 그렇게 막 후회하고 너무 빠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연애 한 2번 해봤으면은 결혼해도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애 빨리 키우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고 그리고 애 키우면서 놀고. 왜냐면 내 남편이 어리니까 체력이 좋아. 그리고 그 남편도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으니까 여자에 대한 그런 부작용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별로 없어. 우리 둘이 좋으면 돼. 그래서 여자분도 남자분도 너무 최고를 만나려고 하지 말자. 욕심내지 말고 처음 2번째까지는 그냥 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빨리 만나세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 입장에서 이 남자가 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돈 잘 벌까? 이런 거에 대한 검증할 시간은 필요하잖아. 검증을 여자가 직접 테스트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가, 직업이 이 남자를 검증해주기도 하죠. 뭐 대기업을 가는지 아니면 취업을 못하는지 돈 번 걸 다 쓰는지 모으는지 이런 걸 보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한 27 정도가 넘으면 26, 7 되면은 대충 보여요. 만약에 대학교를 안 갔으면 한 24 이 정도면 대충 보이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쯤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좀 선택해도 돼. 어떻게 보면 도박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있어. 남자는 여자친구, 아내가 이쁘잖아? 그럼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 진짜로. 여자분들도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갔어.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그 밥이 엄청 이뻐. 그러면 돈 더 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물건이 사고 싶은 게 있어. 만약에 백이다. 전 백 사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예를 들어서 백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일하면서 조금 더 즐겁잖아. 아니면 여행을 가려고 해. 요즘에 여행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행을 가려고 해. 그러면 그냥 아무런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그 즐거운 기억 때문에 일이 좀 더 즐거워지잖아. 더 야근이 1시간이라도 하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쓸 때는 그렇게 막 기쁜 게 없어. 돈 벌어봤자 뭐 게임 현질이나 하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이거잖아. 근데 여자친구가 생겨. 그럼 뭐야? 돈 조금만 있어도 여자친구랑 스킨십도 할 수 있고 잘 만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돈 들어갈 게 많아. 그리고 돈 써도 아깝지가 않아. 여자친구랑 만나는데 드는 돈 또는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쓰는 돈 이건 아깝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자가 이뻐. 남자가 여자를 그만큼 좋아해. 그러면 일하면서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도 이 여자친구랑 꼭 막 자주 안 만나더라도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자의 성공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친구를 안 사귀더라도 꼭 짝사랑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연예인이든 아니면 전남친 전여친이든 상관없이 짝사랑은 좀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떤 드라마 영화의 배우 그 역할이든 그러면 이제 힘들 때 그거 생각하면서 좀 견디면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당이 10만 원이야.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치킨 4마리 벌었다 하루 일해서 이렇게 되거든. 25,000원씩 4번 먹으면 돼. 근데 이제 여자친구 있잖아. 그럼 모텔이 2번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대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텔을 위해서는 미친 듯이 뼈를 갈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죠. 안 힘들어. 심지어 힘든데 버티고 견디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안 힘들어. 즐거워. 오늘 일당 받으면 모텔 갈 수 있다. 딱 생각하는 순간 그냥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진짜 무조건 남자랑 결혼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득이야. 그러니까 둘이 남녀가 결혼 안 하면 손해는 여자고 남녀가 결혼하면 이득은 여자야. 물론 남자도 이득이 있죠. 근데 여자가 훨씬 커.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막 남자를 쥐어짜서 막 용돈 15만 원 주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야 그러지 막 그러면은 남자가 오히려 돈을 1000만 원 벌 것도 500 벌고 500 벌 것도 250 벌고 이렇게 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용돈을 조금 여유 있게 줘봐. 그럼 더 벌려고 생각해. 만약에 200 벌던 남편한테 20만 원 줬어. 근데 용돈을 40만 원 올려줘. 그럼 400도 벌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용돈을 좀 늘려줘. 너무 이렇게 막 깐깐하게 하지 마시고 대신 벌어오는 수입을 늘려라. 이렇게 푸시를 하면 되지. 이 남자도 더 일을 안 하게 되고 돈을 안 벌게 돼. 왜냐면 돈 많이 벌면 뭐해? 20만 원 빼고 다 뺏기는데 1000만 원 벌면 뭐해? 980만 원 뺏기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 벌게 되는 거야 점점. 그러지 말고 버는 만큼 좀 챙겨주세요. 그럼 더 벌게 되겠지 남자가. 그래서 좀 조련을 잘 하면 됩니다. 남자는 사실 그렇게 조련을 당해도 행복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싫어할 수 있어. 근데 남자는 여자가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기도 해. 그러니까 막 15만 원 주고 이런 거 말고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걸 좋아해. 그리고 ATM까지는 아니어도 좀 채찍질을 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고 약간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의지를 한다. 그게 남자의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엄마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제가 딱 들으면 갑자기 일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지금 가서 일을 하면 엄마한테 뭐 3만 원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어. 그러면 엄마가 엄청 행복해 하시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집 가난하다 이렇게 딱 들으면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기보다는 남자는 막 힘이 나. 그걸 내가 살려야겠다. 살릴 수 있다. 이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잘 해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부담을 줘라. 그러니까 부담도 안 주고 잘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보통.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잘해주기는 또 잘해줘. 용돈도 주고 수고했다고도 하고 스킨십도 잘하고 그리고 대신 돈 더 벌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주시면 남자도 없던 힘이 막 초인처럼 생겨가지고 갑자기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돈 벌고 막 합니다. 그래서 본인 여자분이 얼굴이 이쁘다 그리고 현명하다 그러면 남자의 지금 현재 능력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26살에 어느 정도 직장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믿고 결혼해도 됩니다. 여자분들이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우.